건축 환경공학 분야에 관심을 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냥 막연히 건축학, 건축공학,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 건축 이런 쪽으로 진로 방향을 설정해 두고 왜 그쪽에 관심이 생겼어? 왜 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적성을 잘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학, 건축공학으로 나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조경 쪽도 또 따로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내가 의미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막상 3학년 때 지원하고자 했을 때 내 학생부에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환경 이 계열, 건축환경공학 계열에 어떤 선택 과목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환경공학 계열은요, 일단 건축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열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일단 기본 바탕으로 전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물리학에 대한 흥미가 좀 보여지면 좋고요. 그리고 건축공학이 아닌 건축학의 경우에는 인문학 쪽, 그러니까 예술이라든지 역사 이런 관련 과목들에 대한 관심과 선택도 필요하죠. 또한 환경공학으로 갈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명과학 및 화학 관련 과목에 대한 기초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열에 있는 학과라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다르죠. 즉 내가 막연하게 건축학 계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는 건축학 쪽인지 건축공학 쪽인지 환경 쪽인지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교과 중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과학 교과 중에 물리학, 화학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생활교양 교과 중에서는 기술 과정이나 정보, 환경 등의 교과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학과, 토목학 같은 경우에는 건축 환경과의 조화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제 사회 또는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세계지리와 한국지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의 교과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전공학 쪽을 전공한, 그러니까 생명과학 쪽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워낙 그 미술 계열 쪽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속과를 가겠다고 준비를 했었던 친구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실기 있는 미대 전형으로는 못 가고 결국 이제 자연 계열 쪽으로 해서 생명과학 쪽으로 가서 학부를 마쳤어요. 학부를 마치고 나서 본인이 관심 있었던 이런 미술 쪽 학우의 어떤 그 미련을 못 버렸는지 지금 현재는 그 한옥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옥을 짓는, 즉 건축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집을 설계하고 짓는 일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자연적인 요소를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고안을 했을 때도 문고리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디자인 또는 뭐 이런 재료 선정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한옥이다. 그래서 나는 굉장한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건축학과를 지원했을 때 적성과 그렇게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멋있어 보여서 아니면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 디자인 막 이렇게 써놨길래 제가 그래 너는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어? 네가 생각하는 건축이란 뭐야? 왜 이쪽을 진로 희망으로 정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가만히 있다가
저는 그냥 예쁜 물건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동문서답인가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있죠. 아,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런 진로 학과 과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심미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이과니까 그럼 그 중에서 건축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나, 또 물리를 잘하는지 아니면 인문사회 계열을 자연계지만 잘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학과 계열을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기초에서는 기하와 수학과제 탐구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생활교양 교과군 중에서는 공학 일반이나 창의 경영, 지식 재산 일반 등의 교과 선택이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탐구 과목에서는 물리학 심화, 화학 심화, 생명과학 심화, 지구과학 심화, 융합과학, 생활과학, 과학사 등이 의미 있는 선택 교과라고 볼 수 있겠죠. 건축 공학 쪽으로 내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사실 물리 교과가 필요해요. 저희 건축학과를 이제 지원해서 그쪽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서는 처음에 건축공학을 가겠다고 막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가 사실 물리교과 이수를 이 학생이 못한 겁니다. 네, 화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건축공학 쪽은 아닐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학생이 약간 인문이나 이제 사회예술 쪽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어서 건축학과 쪽으로 선택하는 게 너는 건축공학이 아니라 건축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내용이나 자기소개서를 마무리 정리해서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학생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건축 관련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내 과학 이런 실험, 과학 산출물 대회 이런 것들에 나가서 뭐 열기구 설계해서 띄우는 거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물리랑 수학 베이스 이론을 물리학 교과를 듣진 않았지만 화학 물리 쪽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설계잖아요. 그래서 열기구 띄우는 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청 지역 내 교육청이랑 연계돼서 청소년 기자 활동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칼럼을 계속 연재하고 그게 학교장 허락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실은 학생부에 어느 정도 기록이 될 수 있었던 활동 중에 하나였는데요. 거기서 꾸준하게 건축 분야 카테고리를 맡아서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한 기사를 계속해서 썼었죠. 그리고 이제 교내 주제탐구에서는, 동아리 주제탐구에서는 이 학생이 워낙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궁금했대요.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갑자기 이렇게 문득 든 생각이, 저렇게 많은 차들이 그 위를 다니는데 저 교각의 수라든지 그러니까 다리의 수라든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것을 견디면서 버티면서 저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각 설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정보를 찾아보고 어떤 이론과 원리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 내용들이 좀 진로와 일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물리교과를 선택하지 않고 뭐 약간 인문사회 쪽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건축학 쪽으로 돌리는 게 맞고요. 사람이 사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 공원 조성하기 뭐 이런 프로젝트도 좀 참여해보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도시계획이나 건축 설계, 건축 설비, 건축 미학 등을 배우는 학과인 만큼 이와 관련된 교과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건축학과, 건축공학과에서 조금 비껴서 요즘은 실내 건축이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을 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디자인 쪽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내 건축 쪽은요, 사실은 두 가지 계열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학 계열로 개설이 되어 있는 실내 건축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쪽으로 가면 사실은 이거는 디자인 계열로 해서 예체능 계열로 개설이 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학과가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 쪽인 것인지 아니면 실내 건축이라는 공학 계열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나 한양대, 홍익대 등의 실내 건축학과는 이렇게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커트라인 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또 유의미한 학생부 기록이 있어야만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미리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공학 계열의 건축학 비실기 전형의 인테리어 디자인 쪽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희망을 구체화한 후에 선택 교과를 유의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학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죠. 저는 수학이 좋아요. 수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과로 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자연 계열이라면은 사실 과학 탐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과학 성적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저는 그냥 수학이 좋아서 갔어요 라고 한 경우에는 공대 쪽보다는 자연 계열, 그러니까 이과 계열 쪽에서 수학과학, 이제 수학과, 통계학과, 수리통계학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문과적인 성향을 가미시키면 이제 산업경영학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과에서 지원한 경영학과 계열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산업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나 물자, 또 정보, 설비, 기술 등등 전반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치를 분석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 컴퓨터, 물리 뭐 이런 과목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기술 과정이나 정보, 또 사회 문화 교과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업을 고려한 기업 경영이나 지식재산권 같은 선택 과목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과목 선택이 유의미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진로 선택, 즉 산업공학 계열이나 산업경영 계열 쪽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초 과목으로는 기하나 수학과제 탐구, 그 다음에 물리학,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이런 탐구 과목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생활교양에서는 공학 일반이나 창의경영, 지식재산 일반 등의 과목 선택을 하시는 것이 유의미한 학생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